근데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다발성 소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를 합산해 보시면요, 보험료가 1,511원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1,511원 때문에 8천만 원을 덜 지급받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펜으로 태아보험 제안서를 하나하나 메모해드리고 짚어드리고 필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상담 받아 보시는 것처럼 태아보험 실제 설계안을 보여드리고 이 특약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쉽고 재밌게 태아보험 추천 설계안 풀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보험탈출구에서는 태아보험 전체 특약을 별점 1점에서 5점으로 구분합니다.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그리고 6년간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감사하게도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쌓아두었던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수십 명의 태아보험 전문 스태프들이 일정 주기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최대로, 불필요 특약은 배제함으로써 태아보험 100점짜리 설계안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출생 후 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39,900원이라는 보험료가 측정이 됩니다. 이 출생 후 보험료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 아가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부해야 될 보험료이기 때문이죠. 이 출생 전 보험료를 보시면요, 사실 이렇게 높게 측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산모 특약과 태아 특약 일부 특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생 전 보험료가 다소 높게 측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가 뱃속에서만 납부할 보험료이기 때문에요, 이 출생 후 보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약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제안서를 보게 되시면 특약 옆에 이 별점을 구분해 놨습니다.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중요한 특약이다, 1점에서 2점 특약은 없고 3점에서 5점 특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 1억 원 설정했고요, 이 특약은 상해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 해당될 때 가입 금액에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한다 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시면 보장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빼고 거의 모든 범주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정신 및 신경계까지 보장의 범주로 포함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하면 가입 금액 1억 원에 15%인 1,5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각 신체 부위별로 지급이 되고 만약 후유장애의 정도가 심해졌다 하면 그 차액만큼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러한 중대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장은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 면제 담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보험료 납입 지연 담보, 이게 뭐냐면요, 이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 네 가지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유사암 납입 지연 담보까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상해 특약, 우리 아가가 다쳤을 때 보장받는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절 진단 담보 보도록 할 텐데 4번 골절 진단 담보 30만원 측정이 되어 있고요, 5번 보시면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20만원 측정되어 있죠. 여러분들 치아파절, 이가 부러진 것도 골절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가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하면은 4번 골절 진단 담보에서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이 치아파절을 제외한 골절, 만약에 아가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골절이 됐다 할 때는 30만원 플러스 20만원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상진단 담보 보도록 할 텐데
화상진단담보 50만원 설정이 되어 있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요,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이라고 정의하는데, 물론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겐 필수적인 특약이 맞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 이 특약은 어떨 때 청구가 가능한지 우선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부딪혀서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변이와 절제술, 근육봉합술을 받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장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바로 이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에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번 살펴보면 안면부, 얼굴은 1cm당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상지 하지는 팔과 이 다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1cm당 15만원. 근데 중요한 건 3cm 이상 흉터 치료를 받아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상해 1호종 수술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보시면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호종 수술 담보는요,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 보장하는 범위가 기본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1종에서 3종은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비관여 수술, 그리고 4종에서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위험의 리스크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이 상해 1호종 수술 담보 꼭 같이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면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도 넓죠. 자, 다음 이 특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특약 중에서 처음으로 별점 5점짜리 특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 5천만원 설정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상해 후유장애처럼 이 질병 후유장애는 원인이 질병, 아파서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 질병 후유장애가 왜 필요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이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았다든지 다운증후군, 사지결손으로 후유장애가 남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 5천만원 설정했는데 보험료는 530원. 이런 특약은 꼭 빠짐없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아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암 진단 시에 진단자금 1억 8천만원 설정을 했는데요. 우선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 및 중추신경계암, 3위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17번 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이 진단 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암 진단비 1억 원만 구성해도 충분하다, 암 진단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억 원만 구성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를 합산해 보시면요, 보험료가 1,511원 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1,511원 때문에 8천만 원을 덜 지급받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실 때 후회가 하나도 없을 순 없겠지만요, 이 후회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게 가장 좋은 보험 설계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대 질병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뇌졸중 진단비를 2천만 원 설정했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요, 뇌졸중 진단비는 보통은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뇌졸중은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보험에서는 이렇게 구성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신생아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면
뇌졸중 진단담보에서도 20% 400만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도 20% 400만원, 이 8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 특약을 중복으로 구성했고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저렴하기 때문에 꼭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희가 6년 동안 태아보험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많은 산모님들의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1년에 한 번쯤은 설계사님,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를 옮아왔는데 수족구 진단담보, 다른 엄마들은 실손 이외에도 이 진단비에서 지급을 받았다던데 제가 그 특약이 혹시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가입할 당시에 충분히 안내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수족구 진단비가 없다고 하면 아쉬워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 수족구 진단담보는요 30만원 지급되는데 보험료는 2,634원, 이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이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 구성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삭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삭제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면요 보험은 차후에 추가는 불가하지만 삭제는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담보 2천만원 설정을 했는데요, 이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의 뇌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뇌성마비의 주된 증상은 운동협응 능력, 자세 및 동작의 이상, 지연과 같은 운동장애라고 하고, 이 중요한 건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의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맞벌이를 하시던 우리 부모님들이 뇌성마비의 아가가 진단받는다고 하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뇌성마비 진단담보뿐만 아니라 다른 특약들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태아보험의 베스트 특약이라고 꼽히는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담보 구성을 했는데요, 1일에서 30일 만원, 1일에서 180일 5만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이 특약은 뭐 병원이든 의원이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구분 없고 1인실, 다인실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에서 30일은 만원 플러스 5만원, 6만원 지급이 되고요, 31일부터 180일은 5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병원, 다인실, 1인실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됐을 때는 만원 플러스 5만원 플러스 4만원 해서 하루 1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하면은 10만원 플러스 20만원 하루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질병 입원 일당 왜 필요할까요? 왜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특약으로 꼽을까요? 저희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입원을 안 하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라고 하면 폐렴이나 수족구, 원인 불명의 고열,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입원하는 아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자이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1인실에 입원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가가 급하게 좀 입원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1인실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실손보험에서요, 1인실,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만약에 1인실이 25만원이고 기준병실이 5만원이면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하루 15만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아가가 그럴 리 없겠지만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여서 자주 입원해야 된다, 1인실에 입원해야 된다 하면은 이 질병 입원 일당 특약으로 실손보험의 보장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 자,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냐? 우리 아가가 출산 이슈로 인해서 아니면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 이 NICU에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시에 하루 5만원 지급되는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 이 특약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꼭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삭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가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수술,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병 수술비 특약
특약 설정을 했는데 40만원 플러스 10만원, 50만원 설계를 했습니다. 이 특약은요, 이 수술비 특약 중에서 가장 보장 범주가 넓은 특약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면책상 정신 및 행동장애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합니다. 단 설소대 제거 수술, 혀 유착증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하고 다빈도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탈장 수술을 했다, 50만원 지급되고요. 선천성 비신생무성 모반, 화염성 모반으로 레이저 치료 받았다,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병 16종 수술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고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Q코드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3종은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비관형 수술, 4종에서 5종은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번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은 1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은 어떤 수술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혀 유착증, 대설증, 기타 혁이형, 선천성 비신생무성 모반, 화염성 모반, 이소성 몽구반점,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이러한 수술들은 저희의 경험상 많이 청구가 들어오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약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48번, 49번, 50번 특징이요, 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특약들은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1위 탈장 수술, 편도 절제술, 충수 절제술에 대해서 앞전에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와 중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하는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이러한 특약들을 같이 중복으로 구성함으로써 최대한 보장받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빈도 수술 1회인 탈장 수술 시에 질병 수술 담보 1종, 자녀 10대 질병 수술, 수화탈장 수술 1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죠. 저희는 이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보장하는 특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 심실 중격 결손에 진단받고 추적 관찰하다가 수술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인해서 수술하게 됐을 때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300만원, 200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라고 언급드렸던 혀 유착증부터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요,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에서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순혈이나 구개열, 토순, 심방심실 중격 결손 등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 이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대장애 진단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대장애 진단담보는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8대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대장애 진단담보 300만원, 만약에 심한 장애로 판정이 되면 100만원 추가 지급해서 4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요, 이 8대장애 진단담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8대장애 진단담보 왜 필요하냐라고 여쭤보시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 치료 시에 질병 코드가 R코드면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F코드라고 한다면 이 비급여 치료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8대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부터 60일까지 하루 5만원 지급되는 저체중알 입원 일당 구성을 해드렸고요. 선천 장애 출생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특약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에는 심방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대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등
1종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종에는 대표적인 게 다지증, 구순열 9개월, 뇌 기타 선천 기형 수술하지 않아도 지급되고 2종으로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종은 1000만원 지급됩니다. 사지 감소 결손, 다운 증후군 10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특약 굉장히 중요한 특약이니까요. 꼭 빠짐없이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런 P코드 신생아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만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특약들이 더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계안이 궁금하시거나 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댓글 확인하시면요, 고정 댓글 제가 고정해 둘 겁니다. 여기서 이 카카오 채널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다 문자 전화 주시면요, 저희 보험탈출구 태아보험 전문 스태프분이 태아보험 설계안 보내드리고 그리고 주요 4개 태아보험 보험사 비교 내용까지 보여드리고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출구였습니다.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을 위해서 좀 도움되는 컨텐츠 구성을 위해서 색다른 시도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